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급락세를 멈추고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했죠. 다우존스는 0.92% 상승했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05%,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5% 상승으로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 초반 상승 분위기와는 다르게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상승폭이 줄어든 점은 좀 아쉬운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한 이 상승 추세로 바뀐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불안하다는 말이죠. 작은 수익이나 상승에도 던지는 걸 보면 현재의 불안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반등을 했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전날 낙폭이 컸던 페이스북과 애플이 상승을 이끌었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보통은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가는 빠지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장기 투자 시에 위험성이 적은 미국채 수익률이 오르게 되면 기술주의 미래이익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주들은 향후에 큰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인데,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높아지게 되고 결국엔 기업의 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안전자산인 미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굳이 이 위험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투자금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주가도 빠지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또한 깊은데요.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도 같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금리도 2.51%까지 상승을 하면서 1569까지 올랐는데 나스닥 지수도 장중에 1.6%까지 상승을 하면서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단기간에 급락을 한 데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일어난 것과 미국채 수익률 상승세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멈출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미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정고점을 돌파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과 나스닥 지수의 급락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전날 나스닥 지수가 14,255까지 급락을 하고 반등을 보인 건데 올 초에 국채금리가 급등을 보일 때도 이 나스닥 지수가 14,274를 찍고 다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 시점이 상당히 유사하죠.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를 나섰던 타이밍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그 말은 국채금리가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다시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큰 것이겠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경제가 회복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건 연착륙인데요. 자, 국채금리와 주가지수가 시소를 타듯이 균형을 맞추면서 동반 상승을 보이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론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시장에서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로 멘탈 관리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자,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덜 불안하고 덜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시장 전체를 담아가고 있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가 안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크고 작은 변동성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온 과거의 차트를 보면 앞으로의 지수와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천천히 흘러는 가겠지만 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가겠지만 결국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국제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하루에 40만 배럴의 증상 규모를 11월에도 유지하기로 하면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고 유가 인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40만 배럴보다 더 많은 증산을 하게 되면 이 유가의 상승세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오펙은 더 큰 규모의 증산을 하지 않는 걸까요? 자, 오펙 플러스는 연내에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하루 140만 배럴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증산 확대에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 내년에는 오히려 감산을 해야 할 정도로 공급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에 또 하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연가스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이죠. 천연가스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발전 부문 투입 연료를 석유로 대체하는 등 유가 상승의 압력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오펙 플러스가 증산 확대를 하게 될지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유가 상승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물가 상승과 직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물가 상승이 지속이 되면 결국엔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단기 약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테이퍼링도 시장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또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세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죠? 1194.5원으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자, 1194원이면 작년 여름에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년 내 최고치를 이미 넘어선 거죠. 자, 이런 추세라면 며칠 안에 1200원은 훌쩍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빠지고 있죠.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환율과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되면 환율은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자, 미국의 현재 상황이 변동성이 크고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도는 떨어지고, 특히 이머징 마켓 등 이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휴정을 하고 있지만 이 중국의 헝다 기업 파산에 따른 그런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과 하락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와 관련된 법안과 인프라 법안의 통과 여부, 그리고 중국의 헝다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지 외국인의 자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코스피에서 2788억 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에서도 498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 증시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텨오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의 매도세도 상당히 컸고요.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동안의 상승을 차익 실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의 반대 매매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2차전지 같은 경우엔 기업의 이 펀더멘털이라든지 전기차를 필두로 한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의 이 구조적 성장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절대로 비투는 하지 마시고요. 꼭 여유 자금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오를 때도 사고 내릴 때도 사고 그렇게 수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한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컸는데요. 다들 멘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